예, 솔라나가 연간 수익 부분에서 경쟁자인, 뭐 경쟁자로 표현해도 되겠죠. 경쟁자인 이더리움을 상회했다라고 하는 결과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뭐 수익이라고 하는 건 결국에 뭐예요? 다른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제일 중심적인 거는 가스비입니다. 수수료. 수수료 수익이 얼마나 될 거냐라고 하는 부분. 물론 이 블록체인이 예를 들어서 솔라나 블록체인의 TVL 시총 얹혀져 있는 자산의 총 가치가 얼마냐? 뭐 그다음에 이더리움이라고 하는 블록체인 위에 얹혀져 있는 자산의 총 가치가 얼마냐? 이런 식의 평가도 중요하지만 오히려 중요한 거는 수익이잖아요. 하나의 블록체인을 산업이라고 보고 하나의 기업이라고 본다라고 한다면 수익이 중요하죠. 예. 물론 자산도 중요하지만 그 자산을 가지고 수익을 어떻게 내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당연히 이더리움은 솔라나에 비해서 뭐 몇 배가 되는 분야마다 틀릴 수 있어요. 달러 스테이블 코인 분야나 RWA 분야나 디파이 분야나 각각 분야에서 얹혀내고 있는 감당하고 있는 자산의 총 가치는 분야별로 틀리지만 대략 솔라나에 비해서 두 배, 세 배 이상 이더리움이 받들고 있다라고 하는 건 맞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거는 자산 총액이고요. 수익에 있어서는 다르다는 거죠. 특히 이더리움이 솔라나를 뭐 크게 앞섰었는데 올해 들어와서 지금까지 보면 아직 뭐 며칠 안 남았지만 어쨌든 솔라나가 블록체인 수익 부분에 있어서 이더리움을 상회하고 있다. 예, 그래서 예를 들면 솔라나 같은 경우에 2025년에 이 가스비 수익이 약 14억 달러입니다. 이 수익이 2025년에 14억 달러예요. 예. 그런데 이더리움은 올해 많이 줄어서 약 8억 달러 정도, 7억에서 8억 달러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더리움 블록체인에 올려져 있는 자산 총 가치는 TVL은 솔라나보다 몇 배 되지만 실제로 그걸 통해서 올해 얼마나 수익을 올렸느냐 보면은 오히려 솔라나가 두 배 가까운 수익을 내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이제 최종적인 완료는 아니지만 지금 뭐 12월이 얼마 남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랬을 때 거의 뭐 이런 특별한 뭐 변수가 생기지 않는 한 거의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죠. 그랬을 때 솔라나가 오히려 실사용 부분에 있어서 얼마나 많이 이더리움을 능가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들. 예, 그래서 뭐 이더리움을 완전히 극복했다라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어떤 블록체인 산업, 블록체인 사회로 돌입해가는 요즘의 상황들, 미래 전망들을 봤을 때 솔라나가 이더리움과 함께 양대 블록체인으로서 블록체인 산업을 이끌어 나가는 그런 역할을 해 나가고 있고 앞으로도 해 나갈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 우리가 충분히 공유할 수 있겠고요. 이런 내용 공유하면서 재단에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제대로 보는 것도 중요하고 또 거시경제 상황들을 보는 것도 중요하고 매우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사실은 이 모든 거를 무시하더라도 재단이 어떻게 하느냐가 사실은 이 암호화폐의 성패를 좌우하는 가장 큰 요소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모두 다 느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과장을 하면 오히려 암호화폐를 통해서 돈을 제대로 버는 사람들은 물론 차트도 보고 거시경제도 보고 하지만 가장 일차적으로 핵심적으로 보는 게 그 암호화폐를 발행한 제작하고 있는 공급하고 있는 재단의 정책과 재단의 상황들을 보거든요. 재단의 어떤 정책들만 봐도 우리들은 이 암호화폐 투자를 통해서 막대한 수익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특히 그중에서 우리가 많이 보려고 노력하는 것들은 락업에 관련된 것들이에요. 그리고 락업의 해제에 관련된 것들이에요. 재단이 얼마나 우리가 암호화폐 투자를 함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인지를 깨닫고 그 다음에 특히 만약에 우리가 암호화폐를 투자함에 있어서 재단에 무엇을 봐야 되는지 함께 공유하는 그런 시간을 짤막하게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최대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일단 락업 해제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좀 드려볼 건데요. 이제 락업 해제라고 하는 거는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초기 투자자들이 일정 기간 동안 매도할 수 없도록 물량을 잠가두는데 이거를 풀어주어서 자유롭게 매도할 수 있게 해주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는 락업 해제 이후에는 대규모 물량이 시장에 풀리기 때문에 강력한 매도 압력으로 작용해서 가격이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될 점은 락업 해제 직전의 모습입니다. 락업 해제 후에는 대부분 급락이 오거든요. 그렇지만 그 전에는 대부분 가격의 급등이 연출되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이제 세력들이 대량 매도를 하기 위해서는 가격이 올라가야지만 수익을 보고 매도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충격적인 건 이걸 위해서 재단이나 프로젝트 측도 가격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린다는 거죠. 실제로 리플이죠. 리플의 CEO 갈링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이 락업 해제 전에 가격을 뻥튀기 시키기 위한
그 시세 조작을 한 적이 있었고 이게 발각이 된 적이 있습니다. 물론 본인은 이에 대해서 극구 부인을 했지만 모든 정황을 볼 때 사실은 이미 알 사람은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일을 하는 이유는 초기 투자자들 때문이에요. 이 초기 투자자들에게 수익을 줘야지, 어떤 보상 개념의 수익을 줘야 추가적인 투자 유치를 할 수 있는 거죠. 그 초기 투자자들 뿐만이 아니라 그 외에 2차, 3차 투자자들을 모집하기 위해서는 이런 초기에 부풀리기, 뻥튀기가 필요한 겁니다. 예. 그래서 락업 해제 전에 락업 일정에 맞춰서 매수 타점을 잡아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게 대두되는 겁니다. 이 락업 해제 후에는 급등후에 급락 패턴이 옵니다. 이제 그러기 때문에 락업 해제 전에 매수를 해야 되고 락업 해제 후에는 이제 매도를 해야 되는 거죠. 이래야지 이제 엄청난 수익이 가능해지는 건데요. 제가 특정 경로를 통해서 이 재단 측의 어떤 락업 해제 일정을 입수를 했거든요. 예, 근데 이 해당 문서는 기밀 문서이기 때문에 일단 중요한 내용을 이렇게 제가 좀 모자이크 한 거 좀 양해 바라고요. 그러니까 이 문서에는 이제 재단 측의 락업 일정부터 물량, 목표가까지 모든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일정에 맞춰서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 해당 일정에 맞춰서 세력들은 가격을 끌어올리고 그 다음에 이제 매도를 하겠죠. 그래서 우리도 이 일정에 맞춰서 정확하게 매수매도 타점을 잡아 나가면 엄청난 고수익을, 대박을 노려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제 개인 번호 010-2592-6921 010-2592-6921로 부자 두 글자만 남겨놓으시면 제가 확인되는 대로 이 모자이크 없는 아까 보셨던 그 문서 원본이랑 그 다음에 이제 언제 어디서 얼마에 매수해야 되는지 그 시그널이 담겨있는 문서를 직접 핸드폰으로 PDF 형태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무료고요. 자, 오늘 영상은 이쯤에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